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인데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기는 어렵고 계속 말이 바뀌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만아입니다. 네, 요즘 뉴스 안 놓치고 잘 보고 계시죠? 예,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정치권에 워낙 격동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비롯한 이제 정책 흐름도 놓치지 않으려면은 뉴스와 정보에 꾸준히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오늘 복마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채널 고정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로 이제 사실상 이제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딱 하나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엄청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거에 다들 막 귀를 기울이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마마의 전망도 마지막에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 분배 중심의 공약에서 벗어나서 이번엔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적으로 3, 4, 5 전략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로 잠재 성장률 3%, 두 번째로 4대 수출 강국 진입, 세 번째로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3, 4, 5 달성 목표로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 중심 기조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캠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AI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성장 전략과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또한 이제 기본소득을 유보하고 삶의 질 중심으로 전 생애의 기본권으로 복지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분배에서 성장으로 노선 전환이 꽤 인상적인 변화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기조는 부동산 스탠스에서도 이제 확연히 드러납니다. 얼마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은 건드릴수록 문제가 생긴다. 다주택자 종부세 같은 건 굳이 건드려야 되나 싶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세금 과세에 대한 종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이었던 이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반발만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철회를 했고 실제로 이번 캠프에서 논의조차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제기됐던 전세 10년 보장안에 대해서도 그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고강도 임대 규제에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과거 강한 규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던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이제 감안한 전략적인 입장 전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남는데요. AI 산업 성장을 위해 내세운 K, 엔비디아 전략이나 또 코스피 5천 시대 등 이런 정책 기조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데요. 결국 실현 가능성은 말보다 결과가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재명 후보의 현재 기조가 과거 민주당과 다른 스탠스라고 하셨는데요. 과거 민주당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 결과가 어땠나요? 네, 노무현 정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에는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 집값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투기 과열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의 도입인데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전국 단위로 이제 과세를 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고 헌법 소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랑 또 팔 때 내는 양도세도 확 올렸는데요. 쉽게 말해 집 사고 파는데 드는 세금 부담이 커졌던 거죠. 또한 이제 LTV랑 DTI도 이제 이 시기에 처음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에만 10개의 신도시를 도입을 했는데요. 서울과 거리가 20km 이상 멀리 위치하고 있고 교통 정책이 함께
함께 따라주지 않아서 서울의 집값 폭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도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지역 집값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5년간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LTV 등 대출 규제,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낼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임대차 제도도 이제 개편을 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유명한 임대차 3법이 이 시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과 저금리 또 공급 불일치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세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제 총평을 하자면 공급보다 규제에 집중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전세도 불안해졌고 또 시장 전반의 정책 피로감이 매우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정권 모두 투기 억제라는 철학은 같았지만 집값 흐름은 집값은 단기든 장기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다른가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세부적인 공약집은 이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석상과 이제 미디어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했던 발언들 그리고 이제 정책 방향성을 통해서 그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얼마 전 이제 유튜브 채널 3프로 TV에 출연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또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20억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려고 했었고요.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자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막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막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 세금은 더 거두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곧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과세를 통한 조정이 현실적이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되기는 어렵고 특정 구간에 대한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정책입니다. 성장과 통합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신속히 이제 집행 가능한 공급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토지 매입 절차가 필요 없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등 국공 유지를 복합 개발해서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정책과 대학 캠퍼스 부지에 청년 전용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정권들에서 추진했었던 주택 공급 정책들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해서 공급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번에 이제 언급했었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인데요. 4월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등 난관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서 대통령 집무를 볼 것이라면서도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세종시로 가는 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임기 내에 세종 완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만약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면 세종시와 관련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될지 또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당의 정책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탄핵 이후의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에서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기 대선 기간 동안에는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로 크게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3프로 TV에 나와서 부동산은 시장의 자율 쪽으로 맡기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또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수 결손이죠. 세수 결손은 참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타 방송에서 서울 한강변에 있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겠지만 세금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판에 종부세 등 이제 부동산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서 세금이 과도하게 거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고가주택의 경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시가 부분도 상당 부분 내려와서 보유세 부담이 적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시가 현실화를 통해서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은 지금보다 확실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었었던 이제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이제 국토 보유세 문제, 그 다음에 전세 10년 갱신권 등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각종 인터뷰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지만 계속 말이 바뀌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은 진짜로 다를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비슷하게 갈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입장이 비슷한데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건 확실하죠. 또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공약으로 이제 걸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또 서울의 경우에는 계속 썰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서울의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일기 신도시라든지 경기도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지방,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규제나 세금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서울에 너무 이제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경기도와 지방 거점 지역에 이제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서 수요를 이제 분산하려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과 지방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좁혀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인데요. 조기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의 정책을 너무 믿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시고 민주당의 기본 정책 방향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마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